304님 맞으시죠? 예. 이렇게 바를 해놨습니다. 와. 710호 한창 지금 청소 중인데요. 맨 처음에 사실 직업군인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군인 상가 맞진 않다. 모아온 돈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두려웠죠. 밑바닥부터 일을 해보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을 옷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어요. 6시에 출근해가지고 마감까지 하면은 새벽 2시였거든요.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죠. 여기 제 호텔입니다. 좀 크네요. 여기가 920평 정도. 최대 월 매출이 1억 8천도 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탐구생활팀입니다. 네, 신발 벗고 오십시오. 네. 제가 출근 준비 중이어가지고 네. 호텔 개발업을 하고 있고 맨션 브릿지라는 브랜드를 브랜딩하고 있는 대표 김진태라고 합니다. 혼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내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돈이 잘 되어 있네요. 호텔을 각 지역별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군산 개발할 때는 군산에서 살았고 또 천안 개발할 때는 천안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동해야 돼서 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바깥에 비가 와서 보통 러닝 뛰는데 집에서 사이클 잠깐 타고 씻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 집은 자가이신 거예요? 여기는 자가로 샀어요. 군산이나 뭐 광주에서 개발할 때는 월세로 살았고. 피디님 가시죠. 평소에도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좀 달라요. 좀 더 일찍 나갈 때 있고. 그럼 이 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호텔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맨 처음에 사실 직업군인이었어요. 대학생 때 멋진 군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이 좀 있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ROTC를 지원을 했고 장교로 인간하게 되었죠. 그런 안정적인 군인 직업을 하셨는데 사업에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장교의 모습보다는 매일 일에 치여 살고 제가 생각했던 너무나 멋진 장교, 군인 상가 맞진 않다. 내 꿈과 일치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장기를 선택하지 않고 2년 4개월 최소 복무만 선택을 해서 전역하고 나오게 되었죠. 군대에서 나올 때는 몇 살이셨어요? 25살이죠. 저라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모아온 돈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두려웠죠. 이력서는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 위주로 100군데 이상 넣었던 것 같아요. 서류 전형이 통과가 안 돼서 2-3달 정도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죠. 아예 밑바닥부터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건설 현장이었어요. 그때 했던 일이 수도, 가스 이런 배관 설비였어요.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죠. 그때 통장에 순수하게 받은 돈이 170만 원 정도 됐어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집도 사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도저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주말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사업이겠다.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잘 되고 있는 사업처를 가서 봐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미용실, 카페, 음식점, 술집 정말 잘 된다는 사업처들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잘 되는 곳 가가지고 손님인 척 가장하고 여기는 몇 개 테이블이니까 매출이 얼마가 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돈을 벌겠다. 이런 걸 계속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마다 사업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게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한창 유행할 때였어요. 그 독서실이 제가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모았던 돈, 대출 이렇게 섞어가지고 처음으로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제가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수도설비로 직접 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을 옷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마감까지 하면은 새벽 2시였거든요. 다시 이제 사무실로 갔죠. 사장님실 소파에서 잤어요. 그 생활을 2-3년 했던 것 같아요. 독서실도 1개가 아닌 2개, 3개, 4개가 됐고 저희가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고시 학원을 또 차리게 됐어요. 그것도 4개까지 또 늘렸고요. 그렇게 사업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결국 네. 종착지는 호텔 사업 하시네요?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방학 때나 휴가 갈 때 가는 호텔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되게 오랜 꿈이었어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공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호텔이라고 생각을 했고 광주광역시의 상무지구라는 곳에 처음으로 1호점을 사게 됐었죠.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도 터졌었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대출 금리가 2배까지 뛰었었어요. 월에 1,000 얼마 내는 걸 3,000만 원 넘게까지 내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을 자고 싶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힘드는데 그래도 쉬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되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 때 꿈을 정해서 군인이 됐는데 맞다는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삶을 사는데도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겠다.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거죠. 내 힘으로 개선해보고 싶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좀 나아졌는데 조금 더 나아져 볼까? 이런 게 자꾸 반복됐던 것 같아요. 여기 제 호텔입니다. 좀 크네요? 그리고 큰 편이죠. 출근해서 어떤 일부터 하세요? 전반적으로 호텔 한번 둘러봅니다. 어떤 문제가 좀 없었는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모텔에 혼점문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저희가 여기 프론트고요. 체크인, 체크아웃, 손님 응대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몇 평 정도 돼요? 여기가 920평 정도. 땅은 한 500평 되고요. 매입하실 때 얼마 정도 드셨어요? 한 50억 정도 들었죠.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면서 벌었던 돈과 모았던 돈들,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이죠. 은행 대출. 304호님 맞으시죠? 예. 체크아웃 됐습니다. 혹시 가시는 길에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가운이나 이런 것도 다 로비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직접 디자인한 가운이고요. 여기는 프론트 색깔하고 맞춰서 이 끈으로 포인트를 주고 활동복을 입고 프론트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입고 내려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호텔인 거예요? 모텔인 거예요? 제가 추구했던 브랜드의 방향성은 딱 그거였어요. 5성급 호텔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모텔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가면은 차별성이 없으니 그 중간에 있는 새로운 호텔을 만들어 보자 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질은 환대에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환대를 해주냐에 따라서 호텔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업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처음 사업했던 게 이제 독서실이었잖아요. 돈 벌려고 차린 사업장인데 성적이 너무 올라가지고 학부모님이 감사하다고 빵을 사오고 고시생이었는데 공무원 합격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감사함을 또 느낄 수 있구나. 좋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완성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숙박업이었던 것 같아요. 숙박업이라는 곳은 내가 쉬러 오는 공간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으로 숙박업을 여신 게 광주였죠. 광주는 이미 완성된 호텔을 제가 손을 받고 색다른 호텔을 만들어보고 싶다 마음을 먹고 시도한 게 군산이었죠. 결혼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곳을 계약을 했거든요. 브랜딩을 같이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1호점, 2호점 차릴 정도면 매출이 좀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객실로 최대 월 매출이 1억 8천도 넘었어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보여드릴 수 있죠. 얘가 백오피스인데요. 군인 출신이시라 그런지 되게 각을 호텔 운영하면서 제일 기본이 정리정돈이에요. 안 그러면 모든 게 꼬여요. 백오피스에서는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공과금 같은 것도 정리하고 점유율 같은 거 확인하고요. 오늘 매출이 이 정도였고 그러니까 오늘 매출만 1,000만 원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호텔마다 좀 달라요. 군산하고 천안하고 또 규모도 다르고 직원 수도 다르고 평균적으로 최소 한 7, 8천 정도는 들어가요. 어느 정도의 고정 비용이 넘어서면 나머지 수익률이 팍 오르는 구조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수익률이 팍 올라가죠. 제가 25년도 매출인데 8월 달에 이제 1억 8,500 정도.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및 가족 단위가 되게 많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즈니스 고객들, 출장객분들이 많으시고 금토 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그 저희 부스터 펌프가 잠깐 에러여가지고 요즘 무인텔이 엄청 많잖아요. 지배인을 따로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체크아웃 때 손님들하고 불편하신 거 없으셨는지 한마디가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항상 체크아웃 때는 지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삶은 달걀이거든요. 이거 아침에 혹시라도 식사 못 하시고 바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드리고 있어요. 네, 형님 이거 가시면서 삶은 계란인데 좀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된 방이 있는지 어제 만실이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11시 32분이어서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청소가 좀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린넨실이라고 저희 메이드 팀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공간인데 각 층마다 이게 다 있어요. 이불 커버, 시트 정리를 미리 전날에 해놓고 아침에 퇴실 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청소 카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객실을 들어가게 되고요. 710호 한창 지금 청소 중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메이드 팀장입니다. 매일같이 우회나 이런 먼지를 세세하게 신경 쓰고 계세요. 고객분들의 만족감의 한 90%는 사실 청결도에서 나오거든요. 직원을 뽑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저희랑 일단 뜻이 같이 맞아야 돼요. 손님에 대한 환대 서비스의 기본이 어쨌든 청소고 그 청소에 대한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청소도 좋아하셔야 되고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도망간 직원들도 많아요? 많이 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호텔 창업 관련해서 사기가 엄청 많잖아요. 단순하게 숙박업이 물론 시설 사업이긴 해요. 깔끔하게 잘 인테리어한 숙박업을 만들어가지고 차려놓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오는 건 맞는데 사실 그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메이드 팀에서도 청소하기가 쉬워야 돼요. 직원들이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쉬워야 되고 간편해야 되고 시스템화가 돼야 되고 이 쌓이는 게 사실은 1, 2개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호텔을 운영해봤던 분이 좀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매출이 무너지죠. 매출이 무너진 이유는 객실 관리가 안 되면 손님들은 더럽다고 느끼실 거고 만족감이 떨어질 거니까 재방문이 없어지겠죠. 전체 사업비 대비 세금이나 이런 뭐 기타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련하시면서 우려되시는 점이 없으세요? 대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 얼굴이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죠. 풀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 생각과 또 다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또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면 그분들도 이제 그 진심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와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프론트나 메이드 팀이 좀 바쁘면 도와줘야 돼요. 카펫이라서 매일같이 이렇게 빨아줘야 되거든요.
위생이랑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시죠? 아무래도 호텔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 드실 때는 없어요?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주셨던 분이 새로운 공간에 와가지고 청소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되게 상세하게 짜놨어요. 누가 와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청소가 밀리면 체크인 시간이 오후 4시인데 그 전까지 청소가 완성이 안 돼 있으면은 체크인 시간이 또 밀려버리고 프론트에서 이제 혼돈이 와요. 되게 중요해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이게 사우나가 있는데 혹시 사우나가 없어요? 저희 1층에 남탕, 여탕, 대욕장이 있습니다. 남탕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탕과 여탕은 헷갈려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보안 카드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촬영 가능한 거죠? 네, 촬영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넣고 사우나 이용하시면서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기를 해놨어요.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샤워 부스고요. 목욕탕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네.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비즈 고객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출장 오시면 술자리도 많으시잖아요. 개운하게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우나를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대표님이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우나예요. 후끈후끈 하시죠. 와, 뜨겁네요.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설비나 설계하는데 직접 좀 관여를 많이 했고 이건 저희가 습관식인데 물을 좀 뿌리면 속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 목욕탕만의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대중 목욕탕과 다르게 좀 디자인해봤어요. 타일 색깔이라던가 대리석 색깔이라던가 목욕탕보다는 적지만 특별한 사우나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컬러 플레이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여기 청소도 직접 하세요? 타일 전체에 락스 뿌리고 제가 직접 청소해요.탕과 냉탕은 물이 순환되면서 여과기를 통해 가지고 여과를 시키고 염소를 통해서 소독까지 하고 있어요. 물이 되게 색깔이 맑아요. 목욕탕만 이용하고 싶다고 오면 목욕탕만 이용이 가능해요? 하루에 10분 이상은 사우나만 이용하고 가세요. 네, 여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손님 안 계셔가지고 여탕도 마찬가지로 신발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입니다. 확실히 디자인이 완전 다르네요? 냉탕, 온탕, 샤워 부스들, 여기 사우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오히려 뜨거운 온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왜 초록색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매번 똑같은 사우나를 이용하실 건데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탕, 여탕을 좀 바꿔보려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네. 대표님도 초록색 옷 입으시길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신데 초록색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인기 많은 객실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총 56객실이고요. 시네마룸이 2객실이 있어요. 중소형 호텔 치고는 그래도 좀 개수가 되는 편이죠. 2층부터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부리실 많아요. 업무 보시거나 책 읽으시거나 간단한 소규모 회의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2개 있는 이제 시네마룸인데 특별하게 좀 온에어라고 이런 재미난 인테리어를 좀 했고 CGV나 이런 영화관을 조그맣게 만들어놨다. 약간 귀가 먹먹하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엄청난데요? 네. 진짜 미니 영화관을 해놓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천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모텔이었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객실을 좀 빼더라도 방 하나하나를 컨텐츠룸으로 만들고 싶다. 5.1 채널로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되어 있고 4K 화질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항가까지 계산해가지고 세팅해 놓은 거라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와, 사운드가 장난 아니에요. 이런 컨셉룸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5성급 호텔에 갔을 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저희도 그러면은 호텔에 왔을 때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영화도 보고 사우나도 하고 위스키바 가서 위스키도 한 잔 마시고 라이브러리 공간에서 독서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하루를 조금 꽉 차게 보내시면 돈을 낸 거에 비해서 혜자스러움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고 대표님 사우나도 하고 그쵸. 세민식 다른 타입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객실 좀 크기도 다르고요. 형태도 좀 달라서 보여드린 방은 이제 패밀리룸이라고 해가지고 4개의 크기 정도 되는 방을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나눠졌네. 거실 겸 조그만 자쿠지도 있고요. 와, 패밀리룸 같은 경우에는 2가족 이상 오시기 때문에 보조 화장실 따로 떴습니다. 여기서는 즐길 수 있는 공간. 오븐도 있는 거예요? 전기 오븐도 있습니다. 인덕션도 인덕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식기세척기도 있는데 이게 메이드 팀에서 씻고 닦고 해야 되니까 식기세척기를 놔뒀습니다.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 거예요? 1인 친구들을 깔고 하면은 8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층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저희는 객실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요. 기본 방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방이고요.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디자인 혹시 하신 거예요? 왜냐면 초록색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기존에 있던 호텔이나 모텔 인테리어하고 좀 차별을 두고 싶어가지고 천장하고 아래쪽하고 컬러를 좀 다르게 해봤고 위쪽 천장은 좀 어둡게 해서 더 공간감이 있게끔 보이게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대표님 근데 어쩌다가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초록색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욕실이 좀 커요. 많은 분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욕조도 지금 되어 있고 픽스처 개수를 가지고 호텔이 아니냐 구분하거든요. 물이 나오는 공간이 4개 이상이 있으면은 호텔이라고 칭하는 기준이 있는데 샤워 부스에서 샤워기, 그다음에 이제 대변기,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 욕조 4개의 픽스처가 있는 방이죠. 모든 방이랑 운영하시는 거 봤는데 진짜 디테일이 끝판왕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손 받을 것이 많습니다. AI가 난리잖아요. 호텔에도 AI 관련한 변화가 있을까요? 호텔 운영이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AI라든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훨씬 효율화가 될 건데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어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부킹닷컴 객실을 얼마에 올려줘 한 번씩 바꾸려면 일일이 들어가서 했어야 됐어요. 이거를 한 번에 해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만 원 설정해주면은 자동으로 다 세팅이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11만 원 세팅이 되고 BTS 공연 때문에 서울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는 대비를 하는 거죠.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높게 받아야 돼. 예약률이 저조하니까 낮게 받아야 돼. 사람이 하다 보면 이 일만 보다가 다른 일들을 못 봐요. 프론트 업무 중에서 한 8알이 돼보다 보니 손님들이 만족감이 신경 못 쓴다. 효율화시키자. 시스템 자동화시키자. 제로 지배인화하자. 그냥 무인 호텔이 아니라 반복적인 부분들이나 효율화시켜 놓으면 나머지 시간에 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컨시어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호텔의 차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배인이 없애진 않으실 거예요? 호스탈필리티 이제 환대 서비스를 손님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자동으로 해주면 한 번이라도 더 객실 올라가서 청소 상태는 깨끗한지 손님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3분 이내에 손님의 불편한 거를 처리해 준다. 말로만 그냥 3분 안에 처리해 줍니다 랑 여건이 돼서 바로 처리해 주는 건 다른 거니까 첫 단추가 시스템화인 것 같아요. 이제 호텔업 자체가 무인으로 가고 있지만 무인은 기본이 되되 사람이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성급 호텔에 갔어요. 그냥 로봇들만 있어요. 키오스크 한 대 있고 그렇게 되면 첫 느낌부터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 받기 어렵잖아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고 거기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은은하게 노래소리 들리는 거는 은은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를 틀어놓은 거예요. 백색소음 효과도 있어요. 복도 카펫을 깐 것도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복도에서 누군가 이제 걸어가는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면 소음이 넘어가거든요. 카펫을 좀 완화해주고 이제 음악 소리가 좀 들리면 그런 소리들이 묻히거든요. 흡음의 효과가 있죠. 카치 포레스트라는 위스키 바인데요. 실제로 투숙하시는 고객님들 되게 많이 이용하세요. 대표님이 위스키를 좋아해서 만드신 건 아니시죠? 술 좋아하고요. 이렇게 바를 해놨습니다. 와. 전문적으로 바텐딩을 배우신 바텐더분들께서 손님들하고 이제 의사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하는데 광주의 호텔 지하에 그 위스키 바를 넣어서 지금까지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경험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위스키 바를 런칭을 해봤죠. 손님들 많이 이용하세요? 평균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웨이팅이 있어요. 집 가기 귀찮아지고 바로 올라가서 그러신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그거 의도하신 건가요? 아무도 있죠.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높이가 좀 맞아야지 의사소통에 좀 원활함이 있는데 단이 똑같았다면 바텐더분이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고 손님은 위를 올려다봐야 되는데 목에 피로도도 있을 거고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쳐놓은 겁니다. 직접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책상의 높이라든가 의자의 높이라든가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고. 대표님이 뭐 쓰신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떤 뜻이에요? 공사하면서 고생했던 저희 직원분들하고 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서 명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직원분들도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여기 건물 지은데 추억이 있구나라는 걸 되새기기 위해서 만들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나 나이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점이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각오가 정말 탄탄하게 돼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게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됐다면 섣불리 시도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업이라는 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리스크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플랜 B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방책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도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왔는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서 다음날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실행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꿈과 목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맨션 브릿지라는 브랜드를 제2의 하얏트나 메리어트 같은 대형 호텔 브랜드로 만드는 거 지금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더 대의적인 사업을 해가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